우리 성폭행 사례에서 본다면은 그 가해자는 기본적으로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막강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막상 우리 피해자들은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더욱 분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실제로 이제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상담 전화라든지 또는 기타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라든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그 창구는 굉장히 많이 마련돼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검색창에 성폭력 이렇게 한 단어를 쳐봤는데 예. 바로 뜹니다. 그래서 예. 뭐 기본적으로는 뭐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경찰청이라든지 경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피해자들이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리는 창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여성 긴급 전화라든지 뭐 한국 여성의 전화 마련돼 있는데요. 그 여성 긴급 전화 같은 경우는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예. 뭐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피해자가 제보나 신고를 했을 때 그때 피해자나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서 피해자가 전담 경찰관을 배치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근데 내가 조금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다, 우려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담 경찰관이 배치가 돼서 여러 가지 뭐 각종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그 유관기관과 연계를 해서 내가 만약에 심리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상담센터랑도 연결을 해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신변의 위협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형사 절차 중에서도 충분히 이제 신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경찰에 이제 신고를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게 됐는데 신변 보호가 두렵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시면 그러면 또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성폭력이라든지 가정범죄 두 가지에 대해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계신가? 그거는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양지인 변호사 말씀대로 실제로 여러 가지 전화가 또 마련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피해자들은 막상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이 제도가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는 뭐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지금 현재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조금 예. 부족했다라는 평가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양 변호사님 말씀에 더해서 현행 법제 하에서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예. 상당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맞고소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긴 재판 과정을 참아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이런 예. 또 제2차적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강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게 해서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성경험이나 이런 것들의 여부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도록 하는 그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 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시스템들이 좀 더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최근에 우리 이 파문이 이제 성추행 파문이 일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범죄는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먼저 보면은 원래 성범죄는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2013년 6월 달에 성범죄의 친고죄는 폐지가 됐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고소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공소시효가 이제 오래된 사건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공소시효 문제가 이제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는 많은데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의 특성상
그 피해자는 굉장히 이제 정신적, 신체적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나 공소시효 등 처벌 조건이나 소송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법감정상 굉장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